명태균 씨 네.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명태균 씨. 잊혀졌던. 예. 와, 진짜 명태균 씨 그 문자 혹시 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그 텔레그램 유출된 거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시사인이라는 그 예. 매체에서 공개를 했던데 예.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주고받은 이 메신저가요. 컬러 원본으로 쫙 나왔어요. 280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와, 저 근데 진짜 네. 이거 계산해 보니까 1년 10개월이더라고요. 그럼 22개월이잖아요. 아, 그렇죠. 22개월 동안 280건이면 한 달에 10건 이상이잖아요. 10대건씩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예. 그 누가 말 맞다나 사흘이 멀다 하고 사흘이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진짜 아니 도대체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정도였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밀접하게 가까워요. 예. 예, 아니 예. 명태균이라는 정말 저도 몰랐거든요. 저 네. 비상대책위원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혁신위 대변인도 했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대통령과 여사와 그렇게 사흘이 멀다 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믿을만한가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가 있고요. 그 기사에 실제로 이 장면 사진들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 280건, 네. 280건을 했다고 그중 몇 개만 올라와 있어요. 막 올라와 있어요, 이게. 네,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김건희 여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요? 그 이전에 최초에 무슨 저 좌파 매체라고 하는 곳에 그 뭐 서울의 좌파 소리였나요? 매체라는 비판을 네. 듣는 네. 그런 지적을 받는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하고 그렇게 온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서 그 녹음으로 다 녹취록을 풀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 원본 네, 파일 거기에 몇 보면 시간짜리. 뭐 우리는 우파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는 뭐 진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과 문자를 주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안 돼? 이런 사람하고 사흘이 멀다라고 이 문자를 주고 받느냐 말이에요. 그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근데 네. 몇 개 저 좀 같이 보여주세요. 보면은 아마 네. 다들 야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뭐라고 돼 있는지.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띄워주신 게 요게 이제 사진이더라고요. 이 사진이군요. 네, 네. 이게 김영선 의원과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와 이 찍은 사진인데 네. 야 정말 저 명태균 씨가 보낸 거 정말 오글오글하네요. 여사님. 네. 너무 사진이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아니 그거 다시 보세요. 그 뭐라고 했냐면 네. 국민의 삶 챙기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거 명태균 씨가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따라서 그대로 했다. 네, 뭐 네. 그러니까 가이드를 받았다 이런 거죠. 가이드를 받았는데 네, 아이 그거야 뭐 솔직히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 간에 좋은 얘기면 그건 들어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저렇게 오글오글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것들이 더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지금 내용을 좀 제가 크게 예, 해드릴게요. 크게 해서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보면 네. 김건희 여사가 큰일이네요. 왜 준석 씨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뭘 발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남편에게는 완전 악재인데 네. 일부러 집에서 만난 건데. 일부러 집에서 만난 걸 이 내용을 얘기했다 이렇게 했구나. 그 선생님께서 단단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씨. 명태균이지.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 그때 대표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난 진짜 몰랐어요. 저렇게 돼 있고. 네. 저것도 더 상당히 충격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노량진 가서 청년들 만나고 중식은 진중권 교수, 비밀 회담, 뭐 저녁은 정운찬 교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난 김건희 여사 네. 그 쿼테이션이나 점 찍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청년들만 점 찍고 나고. 네. 콤마하고 중식은 진진권 교수, 비밀회담, 저녁, 점 찍고 운찬. 네, 점 찍고 운찬 교수. 저것도 참 특이하기도 하고. 근데 야 저렇게
진중권 교수하고 비밀회담 뭘 했다는 거지? 아마 진 교수 저 얘기 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입장 나올 것 왜냐면 같아요. 진 교수 네. 스타일로 봤을 때 자기에 대한 얘기니까 네. 무슨 비밀회담인지 뭐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죠. 저런 얘기들 올려놔서 갖고 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인데 지금 보면 명태균 씨가 이 대표 집에 택시 타고 가는 길입니다. 요게 이제 이준석 그렇죠. 당시 대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와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럼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주세요. 내일도 좋고 오늘 미팅은 잘 된 건가요? 같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자가 있어요. 요 밑에 내용. 같이 네.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합류해 주는 거죠? 이런 네.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밑에 네. 총장님 댁에서 나와서 이준석 대표한테 다음 대통령 꼭 만들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님 대통령 만들자고 둘이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준석 대표 연락처를 토스하는 것까지. 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셨죠. 후보죠. 네. 그 집에서 나와서 명태균이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이준석한테 갔다. 네.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를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율을 한 게 그 명태균인데 네. 웃긴 건 야 다음엔 너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이번에는 이 사람 밀자. 네. 그래서 손잡고 3번이나 약속했다는데 대통령을 저 사람들이 만듭니까? 되게 대단한 분이시네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야 나 한 번 해먹고 그다음에 너 한 번 해먹고 뭐 이건가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네. 뭐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자를 처음에 저도 오늘 봤을 때요. 처음에 명태균 씨 스캔들이 막 불거졌을 때 되게 좀 언짢은 국민들 많았거든요. 박탈감. 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굴 보고 무슨 정치인을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한 거야? 우리가 투표를 왜 했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다 했거든요. 이거 그렇죠. 완전 이탄이에요. 이탄.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저거를 대통령 후보에 참모가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쵸. 또 100번 연보해서 그럴 수 네, 있죠. 그 참모가 우리 대통령 만들어야 되니까 뭐 쫓아가서 누구 이게 결합하고 누구 합시다 그러는데 저거를 대통령의 그러니까 후보의 부인이 한다라는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 87년 이후에 네. 그 기자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뭐 부인들의 뭐 그립이 세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세게 그립을 잡고 있다. 그런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야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돼. 뭐 이런 식의 농담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야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협상 지시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이 자기가 다 담당했다?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그 또 있죠 그리고 네, 저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요건 뭐냐면 이게 지금 명태균 씨 텔레그램인데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방으로 가지 마, 뭐 어느 쪽으로 가지 마, 그렇죠. 뭐. 여름에 물 조심해, 물가 가지 마 이거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되게 이사를 가거나 뭐 할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지 마 이런 얘기들을 무속인들이 하잖아요. 네. 딱 그 얘기처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의 동선은 이렇게 막 오픈해도 되나요? 전혀 안 되죠. 안 되고 네. 저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자들도 대통령의 저 출장 일정 같은 것을 엠바고를 깨서 출입 정지를 당하거든요. 기자들도. 아, 그렇구나. 예, 네.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된 정으로 국가적인 아마 2급 비밀쯤 될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보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명태균이 그 해외 순방 일정까지 좌지우지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그 주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야, 진짜 야, 야당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속인 말을 듣고서 무슨 어디 해외 순방을 간 좌지우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저 얘기를 한 건가? 근데 저 얘기를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건가? 저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대화를 이상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가실 일이 있나요? 하니까 어디 가는데요?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올려보세요. 그 밑에 보면 여사님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가 집단 폐살하고 이태원 압사 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지니 제가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무슨 꿈인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 앞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네, 뭔가 흉흉한 꿈이 뭐가 있다. 흉흉한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근데 네. 저런 거 사실 무속이나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흔히 하는 수법이죠. 그쵸. 내가 어저께 꿈을 이상한 거 꿨어. 네, 꿈자리가 라고 얘기하는 거. 뒤숭숭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전 사실 요 부분도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를 통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의 구조 조정과 인사 재조정을 또한 행정 시스템의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3기 출범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 경쟁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남하 정책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쓰는 무기는 낡고 오래된 중국 러시아제 무기들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이 이 문자 한 통에서 자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훈수를 두고 그 밑에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뭐 행정 시스템 정비. 검수완박부터 행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외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기 얘기를 하는 건 이거 방산 쪽이잖아요. 또 방산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야, 이런 얘기를 그냥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다? 와, 저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실 저거 네. 그냥 신문에 사설이나 칼럼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 시진핑의 중국몽에 대해서 네. 중국 시진핑의 차이나 드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많이 얘기들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저 여사한테 보내면서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저렇게 네. 씌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야, 저 과정 뭐 저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참. 저거 하나 더 뭐냐. 있습니다. 또 있네. 네. 아니,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준에서 충격적이었던 거 한 4개 정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그러네요. 왔어요. 저기 있네. 네. 자, 보시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김건희 여사가 어디서 찌라시를 받았나 봐요.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토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소문.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저거는요. 네. 제가 보니까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정보 보고인 것 같아요. 찌라시가 정보 보고. 아니라. 네, 정보 보고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보 보고가 용산에서 받은 정보 보고를 또 이건 민간에다 유출한 거네요. 저건 왜냐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민간 찌라시는요. 저렇게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명태균과 이렇게 나가지. 그리고 김건희 천공과 뭐 이렇게 나가지.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아니 누가 천공 스승이라고 그래요. 찌라시 쓰면서. 그러니까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저거는, 여사. 저거는 내부 스승. 문건일 가능성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 내부 문건을 받은 걸 그러면 명태균 씨한테 전달하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기자적 감으로 딱 보건대는 야 저거는 좀 이상하다. 왜냐면 일반 찌라시에서는 저렇게 안 쓴다. 천공 스승이라는 얘기는 안 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저 네모난 저 까맣게 돼 있는 왼쪽에 저걸 보니까 네. 저거 내부 문서에서 내부 문서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 확인시키는 거 한번 보시죠. 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예.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 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 가로 열고 70년생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70년생이라는 얘기 듣고 이제 제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농담이고요. 네. 네, 명태균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에 찾아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되는데 과거 창원 일대 공중전화번호 부책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저거는 확실해요. 저렇게 그래요? 했었어요. 공중전화 자체가 없어지자 10여 년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함. 13년도에 명태균 좋은 날 대표이사는 창원대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함. 윤석열 대통령이
전 엘리자베스 2세 고군요. 네.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가 이제 점보는 돈인가요? 비.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 뭐 저 정보는 나름대로는 많이 취재를 했네요. 왜냐하면 네. 저 전화번호부 책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의 번호부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것들을 알아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서 여론조사 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네. 근데 저거는 이제 명태균이 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요 내용을 이제 문자로 크크 아이고 이런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네요.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저거는 저 크크기 상당히 포인트죠. 그쵸. 크크 웃기고 앉았네. 니들이 뭘 알아 이거잖아요. 그쵸. 네. 아이고 뭐 그렇게 이러면서. 생각하든가 이런 네, 그리고 느낌이잖아요 지금.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야. 책임 소재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한들 제가 여사님하고 이렇게 한들 이거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보고서 올라온 거를 보고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서 올라왔을까요? 뭐 대통령한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사한테도 그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저거는 그냥 일반 찌라시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리고 보통은 만약에 그 행정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용산 만약에 그 내부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한다면 그 문건은 사실 텍스트가 아니라 PDF라던가 파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텍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손으로. 그러니까요. 네, 뭐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근데 내부에서 보고서를 외부에 그 당사자한테 예를 들면 내가 내부에서 우리 그 비서실이나 이런 쪽에서 다 네. 취합해서 올라왔는데 그거를 김혜성 앵커한테 대한 거를 보고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당신한테 다시 보내. 그렇죠. 예? 그 당사자한테 네. 다시 보내. 네. 그래갖고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해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부 정보 유출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자가 뭐 한 280건 정도가 지금 오픈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가 280개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4개만 보여드렸고요. 진짜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와, 그러니 정말 저게 다 공개되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아마 다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됐겠죠. 저게 네. 저런 게 있으면 다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탄핵이 워낙 큰 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이 터져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런 게 다 공개됐으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다 허위였다, 사실이 아니었다, 여사가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명태균이 얘기했던 내가 잡혀가면 한 달 이내에 정권이 무너질 텐데 라면서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그게 결코 장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마음이 참 쉽지 않나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의 내용을 보니까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 네, 이분이 오늘 간담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정치권에 있는 무속이 영향은 참 뭐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무속의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지탄 어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기사에 따르면 네. 이영훈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공적인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이 보기에는 네. 지금 위에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정치권에 있는 무속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들은 게 있으니 저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하겠죠. 뭐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김건희 여사하고 남쪽으로 해외 순방 갈 네, 얘기예요. 남쪽으로 해외 어쩌고 가실 일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뭐가 이상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뭐 누가 내려가서 그 양반한테 뭘 점을 보러 내려갈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무속인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네. 비상계엄을 하면서 그렇죠. 보면은 아니 도대체 왜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노상원 씨였나요? 네, 노상원 씨 같은 경우는 무슨 버거보살, 점집에서. 그렇죠? 네. 동자보살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무슨 갑자기 불명예 제대를 한 다음에 점집을 차려서 뭘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 문자도 천공 스승, 네. 천공 그 스승이라고 천공 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아마 이영훈 목사님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저 얘기 들으면 네. 좀 이상한 게 대통령은 뭐 그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봤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봤다. 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죠. 하셨는데 네. 글쎄 그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영훈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 비상계엄도 노상원이라는 네. 그 계엄을 기획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보면은 심지어는 국회에 네. 군산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점을 자주 봤다는 그 여성분도 올라와서 증언을 했을 정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녀 점쟁이. 맞아요. 그랬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포인트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지금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은 어쨌든 무속의 냄새는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아직 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냄새는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목사도 이러한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무속의 영향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과거에 무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 전한 바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막 지지하는 분들은 이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기반이 기독교 단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통당의 베이스가 결국은 그 정광훈 목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정광훈 목사라든가 뭐 또 또 소년보 세이브 코리아. 목사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또 이영훈 목사 같은 분은 이런 무속에 대해서 대통령과 무속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경고해야 된다. 네. 무속 신앙에 빠지면 현실을 무시하게 되고 블랙홀처럼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면 이영훈 목사 뭐라고 하셨냐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다. 어떤 결정이 나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광훈, 손현보 목사 등이 정치 집회를 주도하고 강경한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그쵸. 극단으로 구절이죠. 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좀 정치권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많은 게 사실 이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뭐 섞여 있고.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네. 그랬었지만 그 무속부터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세속의 정치에 대해서 자꾸만 종교가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얘기가 지금 2000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영훈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신 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지점에 네, 동의합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쉽지 않죠. 다들 저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제시대 신사참배, 그 일본 왕에 대해서 마치 일본이 뭐 그걸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신의 자식이니까 해서 참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한국 기독교가 그때 겁에 질려서
친사참배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뭐 그것과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개입을 해서 그 정치에 대해서 특정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나라는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안 하시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이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집회에 가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도 개몽됐습니다. 저도 개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도 전파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계몽이 됐다? 뭐에 대해서 계몽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몽이 되신 건가? 예수님의 말씀에 계몽이 되신 건가? 뭐가 계몽이 되신 걸까? 그래서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그 있잖아요. 그 직이 주는 무게도 있고 사실은 그 직이 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좀 선이 넘어지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맞아요. 아니니까 또 그게 또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씁쓸합니다. 반기독교다라든가 반종교다 이렇게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그렇죠. 마시기 네.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뭐 이영훈 목사님의 그런 그 말씀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용기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어떤 합당한 태도라든가 다른 목사님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네.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